네,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지금이 오후 8시 반인데, 시간의 장 끝나고, 예, 또 시황 분석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올라줬어요. 그죠? 개파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1.88% 하락한 개파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 이제 기관이 사면서 좀 버텨줬어요. 올라가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 어젠가요? 오늘도 나왔던 것 같고, 어제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주주 3억 원을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대주주 3억 원을 약간 10억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유지하는 걸로 좀 당에서 의견을 좁히고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간다고요. 이거 빠진 거 대주주 3억 원 때문에 빠진 거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는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아요. 대주주 그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만 제외하면 어,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 근데 사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자, 코스피 외국인 보세요. 5천 이게 이제 억 원이거든요. 억 원. 그러니까 5,400억 팔았죠. 코스닥도 800억 팔았죠. 선물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팔았어요. 사실 올라가기 힘든 날이에요. 연기금이 좀 샀지만 올라가기 힘든 날인데 개파라고 시작을 해서 플러스 1%까지 거의 뭐 이 봉 길이가 3%에 가까운 양봉이 나왔는데 수급이 안 좋았는데도 이 정도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주주만 좀 해결이 된다면 850까지. 왜냐면 대주주 때문에 빠졌으니까 대주주가 해결되면 거기까지 증시가 올라가는 건 상식적인 논리죠. 그쵸? 그리고 약간 더 나아가면 한 900까지도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10억 원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갔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쵸?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 사실 요즘 시장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되게 많죠. 네, 사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헤드앤숄더를 외치던 하락을 외치던 그 수많은 유튜버들 뭐 자칭 전문가들 요날 이 빠진 날 얼마나 콧대가 높아졌겠어요. 그쵸? 아,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러면서 이거 개폭락장이다. 박살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맨 처음 영상인가요?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주주 3억 원 때문에 그 정도까지로 막 700까지 빠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건 좀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 뭐 800선까지 오케이. 그 이거는 빠질 수 있어. 한 70포인트 빠질 수 있는데 뭐 170포인트가 빠진다고? 그거는 뭐 대주주 3억 원 때문에 나라가 망하나? 팬데믹이 오나? 대주주 3억 원 걸리면? 그쵸?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전날 보니까 뭐 댓글창 보니까 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뭐 아우 진짜 너무 잘하신다고 주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구독했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 팬클럽이야 그냥. 왜 그러시냐고요. 가서 그 사람도 뭐 알아서 맞췄겠어요. 사실 지수라는 건요.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만이 알 수 있어요. 지수 앞에선 겸손해지는 게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제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 실력이 좋아서 아니요.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돈은 전부 다 시장이 지수가 벌어다 주는 거지. 내가 잘한다? 아닙니다. 물론 종목을 보는 관점, 가치관, 눈, 그리고 매수 타이밍 이런 건 실력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아무리 잘 잡아도 실패하는 종목이 있다니까요. 결국 시장 앞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대자연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태풍 오면 다 날아가죠. 태풍 세게 오면 다 날아가잖아요. 안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나무 안 뽑히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결국 불가항력적인 힘이기 때문에 시장 앞에선 항상 좀 겸손해야죠.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싶냐? 오늘 자체는 수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수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떠줬고 양봉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탁금이 55조 선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신용잔고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용잔고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빠지면 잘 가요. 빠지면 잘 가는 건데 일단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길어도 한 달 정도만 버티시면 뭐 대주주나 미대선 같은 거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면 지수는 안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가던 길 가는 거죠. 상승장이었으니까 가던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를 보면 회복을 못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여기잖아요. 여기죠. 코로나로 빠진 거. 유럽은 지금 어딨냐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여기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 프랑스, 까크 지수 뭐 이런 거 다 여기를 횡보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어요. 심지어 그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2019년 최고점 700, 뭐 780, 60 뚫었어요. 박살내고 뚫고 나갔어요. 과열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걸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저력이 있고 그래도 마스크도 잘 쓰고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다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방역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든다고 봅니다. 방역이 되고 있는 수준 자체가 뭐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팬데믹, 2차 팬데믹 봉쇄령 난리 났죠.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 나스닥 다 개박살이 났는데 2차 팬데믹을 겪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 그래서 아마 어제 좀 불안하게 이제 잠드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박살이 나는 건 걔네가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늘어서 박살이 난 거지 우리는 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박살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코로나라는 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예, 그렇게 뭐 걱정할 게 아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숫자상으로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마이너스 5% 성장 뭐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나마 덜 빠진.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 내년은 반도체도 호황이고 호황일 예정이고 내년에 계속 뭐 좋아지죠. 지금 이렇게 뭐 한국이 코로나를 잘 버티고 뭐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잘 수출을 하고 뭐 제조업 관련해서 마스크 뭐 이런 거 다 한국산 하면은 약간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분명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코로나를 잘 이겨낸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근데 사실 이런 예측이 다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국가의 위상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일만 남았으니 상승장이 꺾이지 않고 계속 되길 바랍니다. 대주주 3억 원 같은 쓰잘데기 없는 그 법안 내놓지 마시고, 예, 이렇게 쭉쭉 가면서 하셔스 잘 지수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 명심하시고 꼭 시장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랄게요. 자기 실력으로 먹는 건 없어요. 만약에 뭐 이거 뭐 엑세스바이오 제 채널도 그렇고 이제 저희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 다들 들고 계실 텐데 많이들 아니 여러분 여기서 사서 먹은 거 상한가 몇 번 먹은 거 실력으로 먹었습니까? 만약에 드신 분들 계시다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먹고 진짜 기적적으로 고점에서 터졌어. 아, 나 주식 잘해. 하고서는 다른 종목 가서 똑같이 하시면 계좌 반 박살나고 예수금 다 털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시고 겸손한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보고서는 투자를 하는 거지 지수 같은 것도 시장 같은 것도 결국은 다 기업이 뒤에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쵸? 기업이 모여서 지수가 만들어지고 증시가 만들어지고 그냥 결국 모든 거의 근본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 잘 되는 기업, 앞으로 잘 될 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 신, 신산업에, 신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아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투자를 하고 주가가 좀 심하게 올랐다 싶으면 좀 팔고 지수 때문에 빠져. 그러면 또 저점에서 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뭐 사실 뭐 방송은 아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직장인이시면서 주식을 같이 겸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타예요. 단타 매매로는 여러분들은 장 시작하기 전부터 앉아서 장 끝날 때까지 호가창만 보고 있는 전업 트레이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하루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열을 하면 9일은 깨져요. 9일은 박살나고 하루 버는 거예요.
하루 벌기 위해서 그거 하실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고 짬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단타로는 큰 돈을 벌지 못해요. 이러면 또 이제 뭐 단타로 큰 돈 번 사람 찾아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못 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단타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는 하지 마시고 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저평가일 때 투자를 하고 고평가가 되면 파는 그것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는 것보다 안 잃지 않는 거, 잃지 않는 게 한 100배, 만 배는 중요합니다. 어차피 벌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1,000원을 벌든 10,000원을 벌든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괜찮다고요. 근데 잃으면 안 돼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때부터. 보통 이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잃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급등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고점에서 사서 이렇게 하한가 두 방 쳐맞고 예수금 오링 나고 주식판 떠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젠가요? 지난날 이틀 전 건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에서도 이거 보세요. 코스닥을 개인 우리들이죠. 언제 샀는지 보세요. 많이 산 날. 많이 산 날에 지수랑 같이 보세요. 860일 때 사고 70, 870, 870, 60, 40, 30, 12, 30. 다 800 위에서 샀죠. 그쵸? 대충 평균 내보면 850쯤에서 샀어요. 근데 언제 팔았냐? 783, 806. 자기가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판다니까요. 개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적어도 제 채널을 보시고 제 스터디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하나 보면 CS 윈드 볼게요. CS 윈드 일봉 차트인데 아니 이거 떨어지는 거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지수 차트랑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 떨어지는 거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여기 와서 판다니까? 팔지 말라고요. 여기 와서 판다고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파신다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공포심에 의해서 엄청나게 팔아요. 이날 10월 26일 급락한 날 분명히 털렸어요.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안 털고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으시면 안 터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대다수가 털렸다니까요. 안 팔고 못 버틴다니까. 여기서 특히나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못 버틴다고요, 이걸. 그래서 신용 미수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시황 오늘은 뭐 어제 코로나 팬데믹 2차 팬데믹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 증시가 박살이 나면서 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큰 상승을 받았다는 거. 엑세스바이오. 그러면 엑세스바이오가 5% 넘는 상승 보여줬고, 뭐 다들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런 진단키트나 그런 것들은 12% 상승. 또 뭐 있을까요? 수젠텍 7% 상승.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받았고, 약간 이제 건설주, 백화점, 마트 이런 내수주들이 좀 하락을 겪었는데, 뭐 건설주 들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정책에 의해서 언젠간 또 갑니다. 언젠간 가는 거고, 뭐 백화점,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건 오늘 같은 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 빠질 수밖에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는 이미 저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보세요. 호텔신라. 아이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그쵸? 아직도 오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이 기업이 잘못됐냐? 이 기업에 악재가 있습니까? 코로나 말고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좀 사서, 어차피 코로나가 끝날 거니까 언젠간 끝나지 않겠어요? 그게 코로나가 끝났다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올라가요.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고, 약간 뭐 지금처럼 뭐 야매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치료제 백신 나오면 이런 주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안 쉬어요. 그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포트 구성을 잘 해보세요. 생각을 잘 해서, 지금 당분간은 코로나로 또 난리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여기 이거를 이제 새로 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세계를 들고 있었다. 오늘 마이너스 1% 빠졌죠. 마이너스 1% 빠졌는데, 진단키트 잘 가네 해가지고 이사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담던가, 차라리 그걸 손절치고 와서 이거를 사는 행위는 돈을 2배로 빨리 까먹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 지수가 오르면 종목들이 다 올라가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어제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이제 매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할 것 같다. 좀 내수 관련주들은 좀 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수 관련해서 상승과 하방, 뭐 상승, 하락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수가 상승장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당장 내일 떨어지고 오르는 건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뭐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회사 좋잖아요. 저평가고. 그쵸? 회사가 오를 건 알아요. 계속 올라왔고 더 갈 거 알아요. 더 갈 거 아는데,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오르고 내리고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뭐 나중에 또 우리나라 갑자기 코로나 뭐 확진자 수가 1일 확진자가 막 1000명 막 이래가지고 증시 개박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약간 특별한 이벤트들을 빼고 제외시키면 아마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더 드리자면, 그 유튜브 보시면 약간 제 차트 설명해주면서 급등한 종목들 가지고 차트 설명해주면서 유료방, 그러니까 뭐 돈을 내고 듣는 그런 리딩방이죠. 그런 걸 이제 들어와라 하고 이제 꼬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인생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걸로 먹지도 못해요. 결국 그 사람들 말을 믿고서는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주식판에서는 자기 자신 말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 정보 흘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계잡주가 좋대, 그리고 간대. 그 사람들이 매집이 끝내놓은 그런 주식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설거지의 대상이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리딩비도 까먹고 예수금도 까먹는 일이니까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업부터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 사시는 거, 좋은 기업 담아가는 거죠. 저점이다 싶으면 사는 거고, 고점이다 싶으면 파는 거고. 그러면서 약간 기업과 동행하시고 기업이 하는 일 트래킹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법이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자. 중장기적으로 최소 한 달 그렇게 보시고 수익을 내자. 그리고 숨어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기업들, 굉장히 꿀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 인생에서 3개 정도만 찾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직 3개는 못 찾았는데, 그런 기업만 찾으시면 10배거 종목이라고 하죠. 10배가 한다는 종목. 그런 거 3개만 찾으면 끝이죠, 뭐. 10배, 10배, 10배면 뭐 복리로 계산하면 뭐 답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뭐 리딩방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같은 거 너무 믿지 마시고 자기가 공부한 것만 믿고 그거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